오늘 함께 공부할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해결 순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과정까지를 순서를 한번 쭉 밟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당연히 문장을 읽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먼저 잡는다. 미지수 x로 둔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면 바로 식이 만들어지는데 가끔 가다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미지수로 잡고 풀어야 되는 유형도 있고요. 그런 유형을 오늘 선생님이 실어놨으니까 함께 그 유형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래도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갖다가 쭉 읽어보고서 그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우면 되는데 그 식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이죠. 그게 바로 1차 방정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식까지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가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할 일은 당연히 1차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방정식을 지난 강의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단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기.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 값인지를 확인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차 방정식에서는 사실 얘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되면 또 2차 방정식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특히나 더 그런데 지금 중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길이를 x라고 뒀단 말이야. 근데 길이가 마이너스 3cm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아야 틀려요?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버지가 10살이 나왔어요. 아들이 30살이 나왔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맞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처음부터 봐야 되겠죠. 결국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이 맞게 세워졌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뭐 소금물의 농도, 예를 들어 속력, 기차의 속력을 했는데 기차의 속력이 뭐 마이너스 50km예요, 시속. 그런 속력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에 확인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 공식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내려받으셨죠? 요 내용들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에 관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죠. 자릿수에 대한 건데 10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B이고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의 자연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57 같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 100의 자릿수가 A이고 10의 자릿수가 B고 1의 자릿수가 C면요. 그냥 A, B,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입니다. A 100, B 10, C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A, B, C에 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57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257이라는 거는 200 더하기 50 더하기 7이겠죠. 그러면 200이라는 건 뭐냐? 2 곱하기 100이고 50이라는 건 5 곱하기 10이고 7이라는 건 7 곱하기 1. 결국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수에다가 자리값, 그 자리에 있는 수 2에다가 자리값을 100의 자리니까 곱해주면 되겠고 10의 자리수가 5니까 그 5에다가 그 자리값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수가 7이니까 그 7에다 1을 곱해주면 요건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곱하기 1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구나. 결국은 그냥 A, B, C라고 쓰면 세수의 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0의 자리수가 A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100 곱하기 A 이렇게 돼야 되겠고 10의 자리수가 B니까 10 곱하기 B 그 다음에 1의 자리수가 C니까 그대로 C 곱하기 1은 생략해도 되죠. 곱하기 1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고요. 보통 두 자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자리의 자연수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바로 10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면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건 예를 들면 뭐 4, 5, 6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수를 그러면 x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작은 수죠. 4는 요건 하나 큰 수가 6이래.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하나 작은 수, 하나 큰 수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가운데 수를 x라고 놓으면 하나 작은 수는 x-1, 하나 큰 수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놓는다면 예를 들어 4를 미지수라고 놨다면 다음 수는 1 더한 거고 그 다음 수는 2를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연속하는 세 짝수 나올 수 같은 경우는 원래 짝수라는 걸 2의 배수 이렇게 놓고서 뭐 2x 이렇게 두고 출발하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짝수로 한번 써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에 얘는 요 밑에 살짝 써본다면 뭐 4, 6, 8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 6, 8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요 전에 있는 수가 1이 작은 게 아니라 2가 작죠. 요거는 그리고 얼마가 커? 또 2가 크네. 그러니까 가운데 수를 x라고 둔다면 연속한 세 짝수 또는 홀수 물론 3, 5, 7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를 기준으로 홀수끼리는 2 작고 2가 커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작은 홀수는 x-1이 아니라 뭐라고요? x-2. 그 다음 가장 큰 수는 여기서 또 2를 더하니까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되겠고 아니면 가장 작은 수를 만약에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요건 2가 크고 이 수는 얼마가 커? 4가 크죠? 여기서도 2가 크고 4가 크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놓으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 제일 큰 수는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미지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수에 관한 문제 한번 내용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들 도형에 관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자 도형의 넓이에 관한 거 한번 요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정리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둘레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b라고 해보면 원래 직사각형 둘레라는 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더하는 거예요. 결국 A가 2번 더해지고 B가 2번 더해지는 이렇게 쓸 텐데 이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바로 요게 2A라고 쓰죠. 우리가. 그 다음에 2B니까 2를 우리가 분배법칙 써주면 2에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 전체를 한 번에 2배 하자. 이해되시죠? 둘레 구할 때 가로, 세로 더할 필요 없이 요렇게 니은자 모양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다. 결국 2배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넓이 같은 건 어렵지 않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알고 계실 거고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보시면요. 사다리꼴의 넓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텐데요. 사다리꼴은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를 더하죠. 거기다 높이를 곱하고 그리고 얼마?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이에 관한 거, 도형에 관한 건 이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 대부분을 다 풀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 괴로워합니다. 잘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원가, 정가, 이익,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판매가라는 게 나와요. 판매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옷에 이렇게 판매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요새는 참 특이하게 물론 정찰제도 있지만 원래 금액이 써져 있고 거기 쫙 선을 그어놨죠. 그리고서 그거보다 싸게 할인해서 파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판매 가격,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정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선생님이 어떤 가게를 하는데 5,000원의 원재료를 사와서 8,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3,000원이 이익이 되겠죠. 5,000원에 구입해와서 8,000원에 판다. 그러면 3,000원이 이익. 5,000원에 구입해 온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3,000원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바로 어려운 형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정가에 대한 문제에서 정가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내가 실제로 파는 가격은 원가에다가 누구를 더한 거다? 이익을 더한 거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인을 하게 되니까 이익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식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건 판매하는 가격에서 내가 사온 가격. 내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는데 5,000원에 사왔어요. 닭을 갖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8,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익은 얼마? 3,000원이 된다. 이 식과 이 식은 사실 다른 식이 아니라 요 항을 갖다가 이항만 한 똑같은 식이다라는 거. 요것만 이쪽으로 보내주면 똑같은 결과 나오고 여기선 정가 대신 판매 가격이라는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1번과 2번이 설명할 거리가 좀 많은데 원가가 X원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인 정가. 그럼 내가 파는 가격은 당연히 사온 가격에다가 이익을 더해줘야 돼요. 맞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가라는 건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원가는 얼마였냐? 바로 X1이니까 X1 더하기 A%의 이익 그랬죠? 뭐의 A%예요? 바로 이 X1의 A%.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의 10% 그러면 얼마죠? 1,000원의 10%.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바로 이게 이렇게 약분돼서 100원이 나오겠죠. 아, 1,000원의 10%는 100원이지. 어떻게 했어요? 무엇의 몇 퍼센트 했을 때는 그 값에다가 100분의 %를 곱해준다. 결국 100분의 %를 그 원래의 가격에다 곱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익을 붙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물건이 너무 비싸 안 팔리니까 A%를 할인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 정가가 X1인데 거기서 얼마를 할인했대? A%. 무엇의 A%? 바로 X1의 A%. 무엇의 몇 퍼센트 할 때는 곱셈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X1 곱하기 100분의 %.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인이니까 실제 파는 가격에서 정가에서 빼서 이제 전체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이 식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X 앞에는 뭐가 곱해져 있죠? 1이 곱해져 있어요. 1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 X를 빼내서 우리가 1 더하기 100분의 A만 이렇게 넣어주면 요거 분배 법칙 써주면 X죠. 요거 분배 법칙 써주면 100분의 AX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아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이 X 똑같이 들어있네. X 묶어내고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A가 그대로 들어오면 요거 다시 이렇게 풀어보면 똑같은 결과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의 형태로 쓰는 건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 선생님이 다뤄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기본 다지기니까.